잠시 장례나 술러면서 식사하신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국민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동환입니다. 안철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비례대표 오세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요새 그 화두는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대기업 위주로 하는 일자리는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정책연구원과 우리 미래일자리 및 교육포럼에서 오늘 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그거를 통한 그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연사와 토론자를 모신 분들은 전부 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시고요. 실제로 일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황보은 이 교수님은 창업부센터를 오랫동안 하셔서 창업을 대학에서 창업에 경험이 있으시고, 노민선 연구위원께서는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창업하신 분, 또 관리, 공무원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기서 좋은 정책이 나와서 국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유별나게도 토론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축사하고 다니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우리 황주홍 의원님이 또 도서관에서 토론을 개최해서 바로 끝나고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인사 말씀을 좀 청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당 의원님들 중에서 오세정 의원님이 또 제일 많이 토론을 개최한 것 같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오세정 의원님과 저하고는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나고 오지 마라 근데 또 안 올 수가 있어. 오지 마란 말은 오란 말보다 더 무서운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인 것만은 확실한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난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종업원 증가함을 보았더니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은 약 60만 개가 줄었고, 중소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380만 개가 일자리가 늘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지금 한 60% 된가요? 50%, 60% 정도면 60% 되는 것을 한 80%만 옮겨도 어마어마하게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독일과 같이 우리나라도 그 히든 챔피언 강소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에 지금 독일 같은 데는 한 1000개 이상의 히든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한 20여 개도 안 되는 아주 중소기업이 이 말로만 활성화, 경쟁력 강화, 활성화한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일자리 창출, 또 복지로 이어지는 그리고 산업 발전 또 이어지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좋은 오늘 전문가 또 토론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국민의당의 대선 공약으로 좋은 것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양극화가
이제 심하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또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국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서 그런 차별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정치권이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저희 정책위에서 고민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저는 유의미한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사례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그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 정책위에서 그것을 받아서 잘 다듬어서 이번에 곧 대선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 반영을 해서 꼭 이게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이 대선 후보 한 분이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관료적인 발상이죠. 저 자신도 정부에서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이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은 꼭 그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기득권이 확고해서 지금 이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그런 조직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삼성 같은 경우에 저는 쭉 이렇게 보면서 70년대 삼성, 80년대 삼성, 90년대 삼성 그리고 지금의 삼성이 굉장히 그 관료화 되어 갔다는 것을 제 자신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그 사고의 어떤 경직성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관료화되면 기본적으로 창의성의 발휘가 안 됩니다. 그 창의성이 발휘되는 조직은 역시 좀 중소기업, 작은 단위, 그리고 뭔가 이대로는 안 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혁신을 해야 살아남을 그런 조직에서 좀 창의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일자리 문제만 한 것도 뭐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모든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사고를 혁신적으로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부터 이야기 있었지만 저는 중소기업 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R&D 자원의 배분도 과감하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 혁신적인 시스템과 환경의 변화를 주지 않고 과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시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신 분들이 밝은 내일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시는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광장에서 표출되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분노와 갈증은 곧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의 불안이라는 현실 문제와 미래에 대한 요구로 전환될 겁니다. 바로 일자리 절벽 그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격차 문제입니다. 정치는 이제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일자리 위기와 격차 문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다는 청년들의 고용 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거칠의 정책에만 힘을 쏟는 동안 우리 경제 특유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의 열기는 시들해졌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와 고용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결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무책임하고 정직하지도 않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 미국과 독일이 그러하듯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고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일대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 실업 대란을 일자리 정책으로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IT 산업과 벤처기업 진흥 등 산업 정책으로 극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침 우리에게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국가 리더십만 제대로 세운다면 우리 경제는 얼마든지 이 위기 극복하고 미래형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현금 복지로 양극화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만들거나 일자리 상황실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을 약속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먼저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점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목표별 5대 일자리 대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두겠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자격 제도를 정비하여 연령과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시간 단축하겠습니다. 30, 40대 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노동시간 줄이고 청년과 유아기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서 생산성 향상과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훈련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일자리 창출에 파급 효과가 큰 고용 친화적 산업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많은 신성장 산업 및 첨단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청년,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 보장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고용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도입하고 유연근로 청구권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우선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정권이 양적 확대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부족에 앞서서 질 나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데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 직장을 갖기 어려운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일자리의 표준을 과감히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은 최대한 보장되는 새로운 유형의 정규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이들을 관리할 것입니다. 특히 안전, 복지, 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또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추가 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화시키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조금 낮더라도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직장이 안정돼 있으면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부문도 불안정한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감면 등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되는 업무인데도 비정규직만을 채용하는 관행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례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리된 내용들 기회가 닿을 때 좀 더 추가적으로 내일까지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값진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리된 정책들이 다듬어지고 실제로 국민들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귀중한 토론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기만으로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많은 의원님 일단은 황보윤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가 충분히 가능.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좀 확대하자. 현재의 중소기업 R&D들이 한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 현재 문제입니다. 이건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상업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 해본 입장에서 정부의 제도 첫 번째 보시는 대로 생산성의 저조가 나타납니다. 역시 두 번째 부딪 손자들을 알아오게 여기서